네, 돋보이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주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 시간에 말씀해주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상당히 잘 갔습니다.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포스코 케미칼은 뭐 지금 2차 전지 쪽 워낙 좋으니까 근데 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셀 업체를 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LG 화학이라든지 네.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을 산다기보다는 좀 그 어차피 셀 업체가 잘 되면 소재 업종이 잘 된다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양극재, 음극재 업체도 굉장히 네. 좋았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설 기준으로 25년까지는 양극재, 음극재에서는 증설량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유일하게 음극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SK 이노베이션 뭐 이제 뭐 관련 2차 전지 관련된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우상향으로는 갈 거는 같고요. 근데 참 다른 그 양극재 소재 업종이나 음극재 소재 업종보다 좀 주가가 좀 약간 좀 무겁다고 느껴지는 네. 게 일단 비쌉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릴 때 첫 서두에서 비싸다고 말씀드렸고, 고가주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부 반영이 됐는데 이게 포스코 케미칼은 증설량은 많은데 아직 그 확실한 벤더라든지 JV 설립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증설 규모는 최대인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LG화학은 뭐 LNF와 같이 양극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뭐 아시겠지만 SK 이노베이션이랑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그게 좀 연결고리가 약하죠. 근데 지금 증설을 이렇게 계획한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 올 수 있는 어떤 그 수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계약건들이 나온다면 좀 주가는 좀 반응을 한번 세게 할 것이다. 왜냐면은 양극재, 음극재 최대 증설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리미엄 저는 분명히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분간은 뭐 계속 좀 뭐 연말까지 내년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차 전지 관련돼서 부품주로 네. 그 전동 구동 모터코어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본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어요. 미얀마 가스전은 하반기에 좋아진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가스값이 굉장히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뭐 지금 중국 전력난 관련돼서 원자재 때문에 좀 오르고 있는데, 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에서 나오는 그 가스의 생산량이 80%가 중국향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석탄량을 줄여야 되고 그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하면은 가스를 지금 가장 먼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역시 기조적으로 본업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성장성이 있는 핵심 구동 모터코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지금 사업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 뭐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이슈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가스,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이 상당히 잘 가고 원전 테마도 조금씩 움직이고 또 엔터주 가운데서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도 잘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좀 이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들썩이다가 좀 막판에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일단 시장 분위기는 컨텐츠, 네. 그리고 뭐 엔터, 컨텐츠, 그리고 그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사실 이 섹터가 없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되게 답답한, 소외되죠. 예, 이제 답답할 뿐만이 아니라 좀 장이 이렇게 왠지 좀 하반기 장이 항상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이 이게 좀 큰 기폭제가 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기대도 안 하고 있던 게 그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해버리니까, 네. 물론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정도였어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컨텐츠 업종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하반기에 근데 또 우연치 않게 하반기에 또 일정들이 상당히 좋은 일정들이 많습니다. 대작들이 많나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10월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장 그 다음 달에 TVN에서 지리산이라는, 네. 전지현 씨 주연이죠? 맞습니다. A스토리에서 이제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11월은 요즘 최근에 이제 티저 영상도 뜨는데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또 방영이 되고 이제 제이 컨텐트리가 이제 네. 그거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이 컨텐트리 주가가 좋은 이유가 이제 좀 미리 반영되는 거고요. 그 전에 보면 또 A 스토리가 또 강했죠. 네. 왜냐면 또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11월에서 12월에는 그 아동용 특촬물인데 네. 아머드사우루스라는 대형 미디어에서 이 아빠들도 되게
좋아한다고 상당히 그러더라고요. 기대 많이 하고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기대감이 있고 11월에 이제 드디어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OTT 업체 간의 어떤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촉발된 어떤 이런 시장의 관심이 지금 하반기까지 스케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른 아마 시장의 모멘텀 구간으로서 이런 미디어 컨텐츠 업종은 좀 하반기에는 여전히 좋아지지 않겠는가 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계속 저평가되어 있다가 오징어 게임이 기폭제가 되면서 이제는 좀 관심을 많이 확산할 때다라는 시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 장에서도 좀 공략해볼 두 종목을 준비해 보셨다고 했는데 미디어 관련주일까요? 맞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일단은 SBS 좀 SBS. 말씀드리겠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SBS 말씀드려서 굉장히 네.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멘텀 관련된 어떤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네. 어떤 방영 일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오지 않고 모멘텀만 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모멘텀이 재료 노출이 되면 좀 리스크가 있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아무래도 이제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하반기이기 때문에 실적을 실적을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주식들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SBS를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SBS는 일단 본업에 대한 광고 수익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케이블 TV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60초 광고가 딱 띄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공중파에서도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시청률이 높을 때 광고를 하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그쵸. 없죠. 그러면 이제 광고 단가가 주요 수입원인 SB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가는 것이고 네. 저는 사실은 좀 공중파 최근에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좀 다른 미디어가 매체가 많다 네. 보니까 그래서 그럼 공중파 말고 다른 게 성장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SBS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IP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유튜브로 나오면서 뭐 네. 스브스 K-팝이라든지 맞아요. 드라마라든지 뭐 애니멀바 이런 것들이 뭐 구독자 수가 기본적으로 400만 명, 500만 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광고 수익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지금 SBS 실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천억 정도가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690억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한 9,700억, 한 15% 정도 성장이 되는데 네. 영업이익은 지금 예상치로는 1,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더블 이상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성이 아니라 기조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일단 본업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예상치로 한 1,700억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비싼 구간은 아니다. 좀 네. 오히려 싸게 느껴질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SBS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것이 뭐냐면 SBS가 보면 지분 구조가 되게 좀 복잡하게 뭐 단순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이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아마 12월 28일에 이제 결정이 될 건데 네. TY 홀딩스와 SBS 그 미디어 홀딩스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지금 SBS의 자회사로 있는 스튜디오 S 제가 왜 그래서 지금 컨텐츠 업종 드라마 제작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SBS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 스튜디오 S 때문에 그렇거든요. 스튜디오 S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네. 펜트하우스는 다 아실 겁니다. 네. 바로 펜트하우스의 제작회사고요. 지금 밸류상으로 그러니까 과연 밸류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네. 지금 JTBC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장에서 시가총액 1조 5천억에서 1조 6천억 정도를 보는데 스튜디오 S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의 어떤 그 JTBC 스튜디오에 비해서 70%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가치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한 1조 정도가 밸류가 나오는 것이고 네. 지금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SBS가 스튜디오 S의 그 지분을 100% 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구조로 하면은 모회사에서 스튜디오 S는 증손회사거든요. 네. 이제 우리 이제 법상 이 자본시장법상 지금 그 SBS가 스튜디오 S의 지분을 항상 100%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TY 홀딩스와 SBS 미디어 홀딩스가 합병하게 되면은 이제 자회사 모회사 구조가 되기 때문에 SBS와 스튜디오 S 그러니까 SBS가 스튜디오 S의 지분을 100%를 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성립이 되고요. 네. 그것은 즉슨 이제 IPO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스튜디오 S 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 상장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지분 가치를 쳐주지 않았는데 올해가 지나면은 스튜디오 S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 그러니까 1조 그러니까 뭐 자회사 또 이제
뭐 이런 모회사 관계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할인을 준다고 해도 지금 시가총액 SBS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조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스튜디오스도 지금 한 시가총액 1조 정도의 어떤 지분 가치라고 한다면 지금 기본적인 실적이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에서 스튜디오스의 지분 가치까지도 넣어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주가는 지금 굉장히 좀 싸게 보이는 그런 구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이런 미디어 컨텐츠 제작사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히트작을 만든 드라마 제작사들에 대한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SBS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가장 큰 또 요인 중에 하나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석 연휴 이후에 지난주 목요일에 장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헝다그룹 이슈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SBS의 어떤 주가 흐름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가장 시장이 어려울 때 가장 좀 뭔가 부각을 나타내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지금의 흐름은 좀 이런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한 5만 2천 원 정도를 잡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BS 들어봤고요. 그럼 다음 유망주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대원미더입니다. 네,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에서 12월에 이제 대원미디어의 아머드사우루스가 이제 뭐 방영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을 본다고 하면 대원미디어는 여태까지 보면은 출판이라든지 유통업을 통해서 좀 어떤 회사의 좀 어떤 성장을 좀 영위했던 회사인데 아무래도 근데 이제 성장성이 크게 나오지 않았죠. 한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50억에서 70억 정도를 버는 회사였고 작년에 한 72억 정도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72억 정도가 났는데 올해 이 회사가 이제 좀 굉장히 큰 변화가 나온 게 온라인에서 웹툰이라든지 기존의 IP를 이용한 사업 자체가 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다 보니까 좀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온라인 사업의 어떤 성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7년도에는 온라인 사업 비중이 한 25% 정도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이제 55%까지 올라온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래서 작년 전체 연간 영업이익이 한 72억 정도인데 올해는 상반기 한 80억 정도 이미 달성이 됐고 하반기까지 한다고 하면은 한 150억에서 160억 정도 그럼 예상이 더블이네요. 됩니다. 예, 일단 본업은 이렇게 되고 있고 네. 아마 이 동사의 주식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아머드사우루스의 티저 영상이 한 3, 4월에 막 이게 나오면서 그때 한 10,000원 초반이었던 주가가 이제 5만 원까지. 예, 근데 사실 저도 그 티저 영상 보고 네. 이 대원 미디어 꼭 사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네. 이런 공룡이나 특촬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엔 제가 이제 그 머뭇거렸던 가장 큰 이유가 전 결론적으로 투자는 못했는데 그 티저 영상만 나온 거지 언제 방영이 될지 언제 이게 시리즈가 마무리될지 아무도 몰랐던 상태인데 지금은 이미 시즌 2까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지금 SBS로 한 연말쯤에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그 최근에 티저 영상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아마 보시면은 굉장히 좀 깜짝 놀라실 정도로 저도 사실 아동물 그 특촬물이라고 해가지고 뭐 별거 아니겠거니 했는데 상당히 퀄리티가 좋을 것 네. 같고요. 지금 일단 시즌은 한 시즌당 한 26편 정도로 편성이 된 것 같고 한 시즌당 한 70억 정도 지금 이상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제작할 때도 한 100억 이상을 투자를 하면은 상당히 좀 대작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형 미디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지금 심혈을 기울인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SBS에서 방영이 되고 그 이후에 OTT 업체, 국내외 OTT 업체, 만약에 이제 해외 OTT 업체까지 만약에 네. 이게 탑재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K 미디어, K 제작, 어떤 우리나라만의 컨텐츠 굉장히 각광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해외 글로벌 OTT에 만약에 어떤 계약이 된다고 하면은 좀 아동물 쪽에서 특히 이제 아동물 쪽에서는 최근에 우리가 아이들이 소비할 수 있을 만한 컨텐츠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다고 하면은 좀 대형 미디어도 굉장히 좀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실적 올해 좋아지는 실적은 이 아마도사우루스의 어떤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 대형 미디어가 갖고 있는 좀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아동물은 가장 또 좋은 게 뭐냐면 단순히 미디어의 어떤 컨텐츠만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완구를 판매할 수 있다는 가장 큰 강점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마진율도 높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대형 미디어도 상당히 우리가 하반기에 어떤 일정이 이미 스케줄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대형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내일
이제 컨퍼런스 콜 진행하거든요.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탐방이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혹시 추후에 만약에 좀 내일 컨퍼런스 콜을 한번 듣고 좀 좋은 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또 한 번 더 업데이트 아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만약에 아모더사우루스가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런칭이 된다고 하면은 정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부가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사업이 새로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완구라든지 캐릭터 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이 이후에 회사의 어떤 성장성에 큰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는 한 6만 원, 손절가는 3만 1천 원 정도로 잡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BS에 이어서 대원 미디어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또 신용모 이사님과 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다음 기회가 되면 더 네. 좋은 기회에 그럼요. 언제든지 또 오실 수 더 있죠. 많은 종목과 더 많은 어떤 시향 그리고 그 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시각 유망주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